루비셀 오디오북 루비셀 렐라입니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Attitude is everything. 오늘은 제3장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에서 파트 2 성장하길 원한다면 두려움에 직접 맞서라. 157쪽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성장하길 원한다면 두려움에 직접 맞서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청중석에 앉아 동기부여 연설가 길 리그스의 연설을 듣고 있을 때만 해도 나는 그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날 길의 연설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그는 소중한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이 남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불편해져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불편해져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불편해져야 한다. 조용히 되새길수록 길의 얘기가 지극히 옳다는 생각이 든다. 잠재력을 일깨워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도 과감히 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방법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새로운 역경에 부딪히거나 두려운 상황을 접하면 과감히 행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나 역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단언하건대 그렇게 하면 분명 패배할 수밖에 없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나는 두려움에 맞서 직접 행동한 사람을 추천하겠다. 새롭고 도전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겁에 질리거나 의심했던 적이 있는가? 그 두려움이 행동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한 번이나 그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 몸이 굳어졌던 경험을 틀림없이 해봤을 것이다. 나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겪게 마련인 자연스러운 감정인지도 모른다. 또한 누구에게나 남보다 특별히 더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에게는 번지점프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희열감을 안겨준다. 어떤 사람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거나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또 어떤 사람은 낯선 이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데이트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든 어리석은 것이든 상관없이 이 규칙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두려움은 멕시코에 있는 아카풀코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번지점프처럼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 혹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의 두려움이 아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은 나 역시 두려워한다. 사실 그런 것은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 직업적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도전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두렵기는 하지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날 경우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 중요한 개념을 잠시 살펴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안전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일정한 범위를 말한다. 안전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모두 친숙하고 위협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일상적이고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 대화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이 범주 안에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할 상황에 놓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받는다. 내가 안전지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갑자기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은 긴장하고 불안해한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친구들이나 가족이 뭐라고 할까?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자기 앞에 놓인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말해 한 단계 더 높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을 망설이게 만드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운가? 직업을 바꾸는 것이 두려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려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가?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틀어놓는 것이 두려운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라. 수만 명 아닌 수백만 명이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반적인 두려움의 유형. 강연을 할 때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카드를 나눠주고 직업적, 개인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다음 그 카드를 모아 큰 소리로 읽어준다. 과연 사람들은 그 카드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 흥미롭게도 직업이나 사는 지역에 관심 없이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하다. 여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답을 몇 가지 알려주겠다. 첫 번째, 대중 앞에서 연설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모든 청중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거나 제안을 거절당하는 것. 이것은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다. 특히 통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한다. 세 번째,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나는 해가 갈수록 이 대답을 적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상당히 높으며 이미 취업한 근로자 중에도 근무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주 많다. 하지만 단지 바뀌기만 바랄 뿐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 네 번째, 관리자나 이사에게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
이 대답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5번째, 고위 간부와 대화하는 것. 수많은 평직원, 심지어 관리자들조차도 회사의 임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뿐 아니라 사장이나 회사의 경영진과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망설인다. 괜히 이 얘기를 꺼냈다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나 바보로 여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6번째, 실수와 실패. 이것은 실수나 실패가 두려운 나머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다. 앞에 열거한 일반적인 두려움의 유형을 보고 조금 놀랐는가?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거나 과거에 느껴본 두려움이 있는가?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경험은 어느 정도 해본다. 앞에 열거한 두려움의 유형 외에 여러분이 따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든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강함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대개 그 불안감과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 예를 쓴다. 나도 과거에 그랬다. 그렇게 두려운 일을 피하면 그것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확실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다면 어떨까? 당연히 프레젠테이션을 걱정하느라 잠을 설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경험할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회피해서 얻은 것은 이게 전부다. 일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두려움을 회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수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지만 그 외에 다른 이득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려움을 회피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대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두려움을 회피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 자존심이 한층 꺾인다. 자기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실망스럽다.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방해한 셈이다. 삶이 따분하고 지루해진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잠깐 회피하는데 이 정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보기엔 지나친 대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잠깐 불편한 것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기꺼이 이런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 여러분, 그건 정신 나간 짓이다.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려는 의지가 없는 한 여러분은 결코 크게 성공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고등학생 시절 나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고 셀프 이미지가 아주 낮았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거절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본다면 그렇게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톰 크루즈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어찌된 일인가 싶을지도 모른다. 방법은 간단하다. 절대로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일이 없다. 즉, 누군가가 내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아는가? 나는 나 자신이 끔찍하게 싫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나는 무기력했고 어떠한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내 스스로 성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두려움에 맞서지 않고 해피한 나는 친구들이 데이트를 하는 동안 홀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은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아주 형편없었다. 사실 나는 데이트라는 것을 몇 번 해봤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애써 주선해준 것이었다. 나는 남이 내게 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나 자신에게 노라고 말하고 있었던 셈이다. 어떻게 해서든 두려움을 회피하려 한 내 전략이 내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 가는가. 만약 내가 고등학생 때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했다면 그중 몇몇은 분명 노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아는가? 그런다고 내가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어쩌면 또 다른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서 결국 한 번쯤은 예스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서서히 그들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그릇말을 떼기 시작했다. 다행히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로스쿨에 들어간 뒤에는 운 좋게도 아내 돌로레스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와 나는 결혼한 지 무려 30년이나 되었다. 나라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나 역시 느낀다. 지난 30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한 내가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줍음 많고 불안정하며 두려워하고 자기중심적인 나도 보인다. 내가 과연 동기부여 연설가가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다행히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수백 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행동하는 법을 배운 덕분이다.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몇 년을 허우적거린 나는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전에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영원히 두려움에 맞서지 못했을 것이다. 할 수 있다는 자세는 내가 필요한 행동을 할 때 엄청난 추진력을 달아주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훌륭한 자세로 무장한 뒤 조금 두렵기는 했어도 내 인생에 적극 뛰어들어 잠재력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결심하자마자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도 늘어났다.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었고 그로부터 내 앞에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엄청난 보상이 이제 보이는가?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두려움이나 불안감 없이 불편한 상황에 맞서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뜰 듯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안 됐지만 그런 마술 같은 해결책은 없다. 나는 마술사처럼 요술봉을 휘저으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을 단숨에 없애줄 수는 없다. 그러면 좀 두렵기는 해도 성공이나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그처럼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나는 그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잘할 수 없을 거야. 남들이 나를 비웃거나 조롱할 거야. 그들이 나를 거부할 거야. 왜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매달리는가?
잘해낼 걱정만 하면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했다면 결과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두려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승자라고 생각하라. 분명 여러분이 승자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승자다. 두려워도 계속 전진하라. 두려워도 계속 전진하라. 두려워도 계속 전진하라. 두려워도 계속 전진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보자. 만약 여러분이 비록 두렵긴 하지만 그 일을 해낸다면, 다시 말해 일어나서 청중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승자가 된다. 물론 무릎이 후들거리고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이런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여러분은 도전 앞에서 두려웠지만 어쨌든 부딪혔다. 그러니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한다. 일단 두려움을 듣고 도전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고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처음부터 세계 최고의 연설가처럼 환호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무슨 대수인가? 현실을 바로 보라.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뛰어난 연설가가 될 수는 없다. 첫 번째 게임을 치렀다고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는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될 수 있는가?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연마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으로 동기부여에 관한 연설을 할 때가 기억난다. 그때는 1988년이었고 내 연설은 뛰어난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당시 나는 부동산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솔직히 고백한 건데 나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다행히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청중은 따뜻한 호응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훌륭한 연설자로 생각하기까지는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했다. 두 번째 연설에서는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다. 내 기억에 5번 정도 연설을 하고 난 뒤부터는 노트에 점점 덜 의존했던 것 같다. 이후로는 청중과의 호흡도 잘 맞았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매년 전국을 돌며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는 직업 연설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1988년 두려움을 가득 안고 굉장히 스툴게 입을 뗀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럼 안전지대를 깨고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한 여성의 얘기를 살펴보자. 그녀의 이름은 도티. 그녀는 32년 동안 뉴욕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했다. 사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쇼 비즈니스에 진출하고 싶어 했지만 그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다가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주는 수익과 혜택을 선택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녀는 틈틈이 노래를 작곡해 공연을 시작했다. 비록 취미생활로 시작한 것이지만 그 일은 그녀의 꿈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고 마침내 1980년대 말 도티는 결단을 내렸다. 교사직을 그만두고 공연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1988년 여름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려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고민을 거듭하던 그녀는 전혀 모르는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꿈이 꿈틀대고 있었고 시시때때로 살아나 그녀의 마음을 재촉했다. 결국
6개월 뒤인 1989년 1월 그녀는 두려움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50대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50대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1992년 도티는 여성 1인 뮤지컬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다. 공연 내용은 교사라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 쇼 비즈니스에 진출할 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8년 봄, 이제 60대에 접어든 도티는 나는 컴퓨터와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기지가 넘치고 사람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노래가 담긴 CD를 발매했다. 그와 더불어 뉴욕의 카바레에서 공연하는 풍자극에서 그 노래들을 불렀다. 그녀는 계속해서 극장과 카바레를 돌며 자신이 부른 노래와 이야기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공연했고 전국의 여러 단체에서도 무대에 올랐다. 여기에서 지극히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사실 도티는 직업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도전과 걸림돌을 극복해야 했다.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도티는 이렇게 말한다. 평생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두려움에 맞서 우리가 꿈을 추구하도록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도티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녀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하라.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냥 하라. 두려움을 회피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을 회피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은 그의 말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충고를 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 두려움은 틀림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충고가 진정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앞에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여러분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다룬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라.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좌절감과 불행, 그리고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조금 두려워도 괜찮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는 법이다. 차이가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설령 두려워도 행동으로 옮겨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맞서는 순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느낀다. 지난 20년 동안 나는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돌며 수천 명에게 연설을 했다. 그러는 내내 나는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한 뒤 후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는 내내 나는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한 뒤 후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결단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두려움을 회피하느라 자신의 꿈마저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만났다. 두려움을 회피하느라 자신의 꿈마저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만났다. 내 친구 버커헤지스가 종종 얘기하듯 후회가 꿈을 대신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꿈을 향해 기지개를 켜고 전진할 준비를 하라.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서 안전지대를 확대해야 한다. 꿈을 향해 기지개를 켜고 전진할 준비를 하라. 두려움에 기꺼이 맞서서 안전지대를 확대해야 한다. 용기라는 근육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함으로써 키울 수 있다. 자꾸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그것이 안전지대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는다.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고 안전지대를 확대해 나가면 여러분은 또 다른 보상을 받는다. 즉, 어느 한 분야에서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령 연설가로 살아가는 것에 점점 익숙해질수록 보다 나은 세일즈맨, 보다 나은 사업가, 보다 나은 청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마음껏 시도해보라. 이때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고난과 도전에 몸을 던지기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라. 이것은 두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자세다.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맞서라.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직접 맞서라. 그것이 곧 여러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주도하며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누비셀, 더 좋은 날은 지금부터. 감사합니다.